8페이지죠. 출급에 대해서는 뭐 볼 것들이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판례 몇 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229페이지에 있는 거. 2006년 판례죠. 변제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 상대로 공탁 출고 확인 판결을 받았을 때 직접 공탁금 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랬듯이 이때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 판결이 아니고 양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A가 B를 상대로 공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피공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고 제3자 C가 내가 그죠? 피공탁자다라는 확인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확인이란 말은 공탁서에 써 있는 대로 확인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 공탁금이 있고 이걸 나한테 달라 그래야죠. 양도를 받아야죠. 그래서 거기에 피공탁 아닌 자 나왔다면요, 확인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갑과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 갑이 자기가 2분의 1을 초과합니다 라고 해서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A가 갑 또는 을을 상대로 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이제 2분의 1 추라는 거죠. 근데 갑이 내가 2분의 1이 더 많다. 그죠? 2분의 1이 많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똑같이 을에 대해서 갑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컨대 2분의 1에 대한 부분은 내 거다 그러면요, 역시 양도하라 그래야 돼요. 요것도 둘 다 왜냐하면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의 확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에 승계인이 있고요.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볼까요? 3번은 오른쪽에 있는 판례 2, 3, 1페이지 합유자 볼까요? 합유자. 우리가 합유자하고 가처분권자에 대한 불확실일 때, 지금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요, 이게 예컨대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예컨대 뭐 5번 해가지고 합유자 A1, 합유자 뭐 A2 이렇게 돼 있어요. 합유라는 것은 이제 공유는 지분으로 돼 있지만 합유는 지분 표시 안 합니다. 이건 그냥 불가분이에요, 불가분. 근데 이 합유자는 주로 이제 요즘에는 종종 땅 같은 것들라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는요, 이렇게 합유로 해놔요. 왜냐면 종중 한 명을 하면 또 이게 다 해먹을까봐 이렇게 합유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데 또 이게 또 얼마 안 되면요, 이게 또 얼마 안 되면 또 서로 짜고 치니까 이걸 못 팔아먹게 먼저 가처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때도 공탁할 때도 합유자하고 가처분권자를 상대 불확실로 공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1번에 이제 공탁자가 이제 땅을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등기부에 있는 합유자들과 등기부에 있는 가처분권자를 그죠? 상대로 상대 불확실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을 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가 필요하겠지. 그죠? 따라서 가처분 취하서가 아니고, 가처분권자의 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승낙서가. 그죠? 두 번째, 공탁의 소유 형태를 합의로 해서 우리가 공탁을 했는데 그 중에 A환이 합의자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속에 대한 공탁금 출급은 상속인들에게 과연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잔존 합의자들이 그죠? 공탁물을 갖는 거예요. 잔존자가. 그죠? 그럼 이 중에 만약에 30억이 나왔다. 그러면요. 원래는 셋이 다 가야만이 30억이거든요. 근데 이 A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두 명이 30억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A환에 상속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박을. 그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투자한 거 어떻게 한 거고? 그건 주겠지. 그건 내부적인 얘기고, 형식적인 소유권은 얘들이 아니잖아. 소유권자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그건 내부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긴 지금 소유권자가 누구냐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공탁금을 찾는 거예요. 걔 동의 필요 없어요. 그죠? 한마디로 동업자는 이 사람들이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두 개 별치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아무런 유보 없이 찾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는 이의를 달고 그때 배웠죠? 우리가 공탁서에 이렇게 이의를 유보하는 반대급부란이 있고 이의를 유보하는 난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그죠? 근데 일부 수령 이렇게 토를 달고 찾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를 달고 찾는다 해가지고 이유를 유보하고 찾는 거예요. 채무자가 공탁을 했을 때 그 채권자가 공탁 원인 사실을 다투면서 일단 좋아 이거라도 받고 싶어. 그럴 때는 공탁 원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할 수 있죠. 그죠? 그때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우리는 공탁 원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이의를 유보를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의 유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당연히 채권자인 피공탁자가 되고,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양수인도 될 수 있고요. 또 전부채권자, 주심권자, 또 채권자 대위에서도 유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기출문제 우리가 양수인 전부채권자도 유보 표시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승계인이니까 할 수 있어요. 자, 3번에 유보의 방법은 이 유보는 이제 당연히 이 유보는 보세요. 만약에 A가 공탁을 했어요. 그럼 이게 공탁관이 있고 여기 그죠? 공탁관이 있잖아요. 얘는 공탁자예요. 그러면 아예 원래는 이제 B가 공탁관한테 할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야죠. 이렇게 유보를. 그죠? 써야죠. 그러니까 원래 유보할 때는 공탁관한테 할 때는 분명히 해야지 뭐 되는데 얘한테 할 때는요. 얘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 되죠. 그죠? 3번에 공탁관한테 유보하려면은 공탁구 청구서에 아까 청구 이의수보 사유 안에 체크를 해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즉 명백히 거기다 써야 되는데 공탁자한테 할 때는 뭐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말로 할 수도 있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자, 1번 판례.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찾겠다는 그런 유보를 하지 않고 한 공탁의 효과하고 또 유보를
했을 때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죠? 다음에 5번째 5번입니다. 묵시적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 예컨대 유보부 출급의 경우에는 이 유보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다투면서 할 수도 있어요. 다투면서. 그죠? 판례 볼까요? 예컨대 채무자와 사이에 가번입니다. 가번 보세요. 가번. 자, 233 페이지 넘어가지 마세요. 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가번. 가번입니다. 채무자의 불복 항소로서 지금 사건이 어디 있어요? 사건이 지금 2심의 진행 중에 2심 계속 중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찾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항소를 다투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리고 또 공탁금을 찾으면서 경매 신청까지만 했어. 그죠? 다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일부를 수령한다는 거를 명시로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소장도 내고 경매도 냈다는 것은 뭐예요? 묵시적으로 유보를 한 거죠. 다툰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시적 유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요, 이게 안 돼요. 볼까요? 판례. 우리가 이의신청과, 예컨대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뭐예요? 그건 행정소송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또 소송을 하는 중에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고 토지수용금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으면 소를 취한 걸로 봐요. 그죠? 이때는 묵시적인 유보가 안 됩니다. 볼까요? 기업자가 수용법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체결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을 했는데 그 공탁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를, 그죠? 보상금 지급 의무를 다 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것은 민법상 변제 공탁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소유자가, 잘 보세요.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그냥 공탁금을 찾은 거야. 그러면 소유자는 결국 수용위원회 재결에 승복을 해서 공탁한 대로 보상금을 찾은 거라고 봄에 상당하고, 이로써 보상금 지급 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이 됐대요. 미치겠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2억 달라고 소송 중인데, 그죠? 이의 신청하고 있는데, 그죠? 법무사가 가가지고 7천만 원 찾았어. 아무 말도 없이 찾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그냥 7천만 원 받겠다고 하고 이 신청은 그냥 취한 걸로 보는 거야. 머리 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볼까요? 따라서 땅 주인이 위 재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 소송하고 있는 중이라도 그 소송 중에 보상금을 일부라도 수령을 해서 유보를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죽으시고 공탁문을 찾았다면, 종전, 그죠? 찾았다면, 그 수령자가 옛날의 의사를 처리하고 재결에 승복을 하고 공탁한 대로, 공탁 취지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탁 수령 당시에 이의신청이다, 소송 중이다 말 가지고는 유보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 보상금은요, 묵시적인 유보를 안 합니다. 그죠? 하나 더 중요한 거 답은 또 채무 동일성을 다툼에 대한 채권의 성질을 달리하는 유보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민법상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다른 거죠.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단시 채무액만에 대해서 유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공탁하게 된 원인이 부당이득 반환인데 부당이득 반환 채무로 했는데 자기는 그와 다른 손해배상 채무로 수령하겠다고 이의를 유보했어요. 그죠? 그럼 그때 그 공탁금을 찾으면서 채무자의 공탁 원인인 부당이득 채무의 일부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손배를 받았으니까 당연하고 또 채권자가 수령을 함에 있어서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치유돼서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부당이득이라는 거하고 손해배상은 다르죠. 이건 원인 없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750조, 760조죠? 이건 750조고, 746조고, 달라요, 원인이. 근데 A라는 사람이 지금 부당이득이라고 했어요. 1,000만 원. 근데 B가, 그래, 내가 부당이득 했어. 아이, 1,000만 줄게. 했어요. 근데 B는, 뭐야, 똑바로 해야지. 손해배상이지? 찾았어. 근데 나중에, 그죠? 손해배상 판결이 안 나왔어. 그죠? 근데 만약에 부당이득, 그럼 부당이득을 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1,1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1,000만 원 준 걸로 봐요? 안 보는 거예요. 1,000만 원 준 걸로 보는 게 아니야. 그죠? 그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부당이득 중간 넷째 줄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일부라도 갚은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제일 어려워요. 그죠? 네, 그 부분이. 예, 나머지들은 됐습니다. 마번의 경우는요, 또 주의할 것은 우리가 판례는 그 공탁자가 이제 공탁 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거를 했을 때는 그 공탁은 부적법하죠. 그렇더라도 피공탁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출급을 했다면 그냥 주장한 대로 받아들인 걸로 봐요. 그죠?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사람이 공탁을 하면서 어떤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를 이유로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볼까요? 1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어요.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줘버렸어. 근데 안 받으니까 변제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및 공탁했어. 근데 이거를 조건 없이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해고를 인정한 걸로 봐버려. 그죠? 너무 억울하죠? 근데 해고를 인정한 걸로 봐버려. 이렇게. 두 번째,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가, 우리가 보통, 변제 충당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변제에 충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변제 이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변제는 순서가 이제 법정으로 무슨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하죠. 그죠? 그리고 뭐 먼저 도래한 것이 있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A가 공탁을 하면서 비용을 먼저 비용과 이자 쪽으로서 예컨대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000만 원이야.
근데 이게 이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기는 요 비용과 이자 쪽으로서 할 건지 아니면 원금 쪽으로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채권자는요, 원금을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원금 A가 공탁하면서 나는 이 2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금을 주는 걸로 하겠다라고 공탁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찾을 때 무슨 소리야? 이건 비용 이자야 라고 찾아야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채무자가 지정된 대로 원금으로 봐요. 그죠? 따라서 이번에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을 했는데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출금했다면 그 사람이 공탁한 취지대로 변제 충당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표현이 아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입니다. 6번에. 우리가 민법상 이제 회수는요, 489조였습니다. 좀 볼까요? 좀 보시면, 자, 우리가 민법상 회수의 요건은요, 회수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박스에 있어요. 보세요. 자, 민법상 이제 회수. 첫째는 민법 489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법상은요, 9조에 있어. 공탁법상 배웠어요. 공탁법상에서는 뭐가 있어요? 착오와 원인 소멸이 공탁법에서 얘기하는 사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죠. 자, 이 489조는요, 여기에는, 첫째는, 자, 공탁을 채권자가 수락하기 전에는 탈 수 있죠. 그죠? 두 번째는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살 수 있죠. 세 번째는 질권과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면 탈 수 있어요. 조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조문. 채권자는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문을 받기를 통고하는 것. 여기서 이제 승인과 통고가 뭐예요? 공탁법상 수락이에요, 수락. 승인하거나 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자가 받겠다고 통고하기 전까지 해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탁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해요. 자, A라는 사람이 변제 공탁 했는데, 자, 채권자 B가 공탁소에서 수락을 하면요, 받을 거야 라고 하면요, 수락서를 내면 공탁금을 못 받죠. 공탁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락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A, B가 공탁이 유효냐 무효냐 싸움 붙었어. 그런데 갑자기 판결문이 공탁이 유효하다고 확정됐어. 그러면 탈 수가 없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는요, 질권, 저당권이 소멸되면 탈 수 없어요. 그죠? 네. 세 가지. 수락, 판결, 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민법상 조문에는요, 공탁의 유효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탈 수가 없대요. 그럼 보세요. 자, 확정된 게 9월 5일이야. 근데 A가 9월 5일 날 확정했는데 10월 5일 날 찾으러 갔어. 그러면요, 공탁관은요, 이 확정됐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사는 확정됐지만 사실은 뭐죠? 이 공탁 유효에 따른 판결문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요. 어디 있냐면 공탁법 규칙 49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명확치 않은데 볼까요? 자, 1항에 공탁소에 대해서 민법 489조에 따라서 채권자가 승인하거나 통고했어요. 받겠다고. 즉 피공탁자가 수락한다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가로 열고 회수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공탁에 유효한다는 확정 판결이 됐어요. 그럴 때 공탁자의 회수를 막으려면, 공탁자가 빼가는 것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돼요? 피공탁자가 그 확정 판결 등본을 누구에게? 공탁관한테 제출을 해야만이 회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수락, 판결, 질권 소멸하지 않았을 것이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법상 회수와 달리 오른쪽에 토지 수용이라든지 또 징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요, 토지 수용과 징발에 의한 공탁은요 민법상 회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수용 됐는데 회수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수용 보상금은 원인 소멸이거나 착오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가서. 자, 그럼 박스의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서 받겠다고 통고하기 전까지 회수할 수 있고, 또 공탁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돼서 제출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있죠. 이때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판결의 주문에 있어도 되고요. 판결의 이유에 있어도 되기 때문에 확인 판결도 되고 이행 판결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형사 판결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민사니까. 또 그리고 질권과 저당권으로 해서 공탁으로 소멸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권 저당권의 경우에 소멸되면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문에는 질권 저당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문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담보권에는 뭐가 또 있어요?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문이 없으니까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가 공의 경우에는 공탁으로 소멸돼도 회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 이론상으로는. 그죠? 우리가 질권과 저당권이 이미 소멸됐으면, 그죠? 여기 우리가, 여기 갑의 소유권에 여기, 뭐죠? 저당권이 있어요. K1이. 그건 돈을 갚았어요. 자, 공탁했어요. 자, 공탁을 하면요. 공탁을 하면 채무는 소멸이에요. 저당권도 채무가 소멸됐으니까 설사 말소 등기 안 해도 얘는 소멸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보통 저당권의 경우에는 공탁하는 순간에 이미 공탁했다가 다시 다음날 찾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찾아요. 안 해줘, 회수를. 근데 만약에 이게 조문이 없으니까 여기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이 돈을 공탁했다가 다음날 다시 찾아. 근데 공탁관이 고민이 빠진 거지. 이거는 조문이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상은 찾을 수 없죠. 조문이 똑같은 거나 보니까. 그래서 이론상은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실무상은 찾을 수 없지 않겠냐. 근데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탁해수권이 소멸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자, 2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수 보세요. 회수는 뭐예요? 회수는 아까 이 공탁을 했다가 회수했다는 것은 뭐죠? 해제 조건의 성취죠. 따라서 소급적으로 시효가 됩니다. 볼까요? 자, 통솔인 아까 해제 조건서에 따르면 내가 공탁을 했다가 회수해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공탁은 소급해서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하고 채권은 소멸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죠? 부활이지, 부활. 그죠? 그러니까 질권, 저당권 이외의 모든 담보권은 부활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번에 원금이 부활되니까 다번에 이자도 부활되죠? 부활됩니다. 자, 3번에 자 회수권의 제한. 우리가 이제 쭉 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각종 형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공탁 회수 제한 신고서를 내요. 볼까요? 자, 가번에 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해서 장래 공탁 회수권을 포기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소의 비고란에 회수권에 대한 포기나 제한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건에 대해서 불기소가 있거나 무죄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회수하지 않겠다는 회수 제한 신고서를 내는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되면은 당연히 회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회수권에 대한 조건부 포기의 의사입니다. 물론 그러나 회수 제한 신고서는 꼭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임의적으로 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규입니다. 그래서 회수 제한에 대한 예규예요. 볼까요? 이게 올해였죠. 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2014년까지 쭉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변제 공탁하는 사람은 자, 공탁을 신청과 동시에 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탁한 후에 낼 수도 있어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특정 형사건에 대해서 불기소가 되거나 무죄 판결이 될 때까지는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공탁서. 이때 공탁서에는 사실은 뭐죠? 아예 형사사건용 공탁서가 요즘에 따로 만들어놨어요. 아예. 그리고 옛날처럼 회수 제한 신고서를 낼 수도 있어요. 별지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서면이 냈다면은 당연히 공탁금 회수권에 대해서 마치 압류가 들어온 것처럼 준해서 처리한다. 무슨 얘기죠? 압류가 들어온 것처럼 준해서 뭐죠? 압류가 들어오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압류에 준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탁금을 내고 온 공탁자는 회수 제한 신고서 복사본을 요구하면 거기다가 접수증을 찍어서 주라 이거예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회수 제한 신고서 양식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써서 내면은 여기다가 써먹기 위해서 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러이러해서 한 거다라고 공탁관이 증명서를 찍어서 주면 이걸 형사재판부에 갖다 내면 되죠. 합의서에다가. 그죠? 이렇게 됐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자, 이거 수락. 아까. 자, 수락은 이제 우리가 수락은 자, 피공탁자가 수락을 하면 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 수락이라는 것은 피공탁자가 할 수 있고 나중에 양수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수락의 상대방은 뭐죠? 공탁소 할 때는 서면에 할 수 있고 공탁자 할 때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넷째 줄에 이 공탁 출급에 대한 양도를 했을 때
좀 보세요. 페이지 잊어버렸죠? 244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244. 됐죠? 그래서 그 수학서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